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관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라면값 인하. 라면값 인하. 가격 인상 뉴스만 전하다가 오랜만에 인하 뉴스예요. 농심에서 신라면이 이제 한 봉지에 1,000원 정도 하는데 이거를 50원 정도 깎는다고 합니다. 예. 뭐 같이 또 새우깡 과자도 1,500원짜리를 100원 정도 깎고요. 라면값 50원 내리는 게 뭐 무슨 뉴스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신라면이 업계 1위잖아요. 여기가 뚫리면 이제 업계 전반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당장 삼양식품에서도 어제 삼양라면이랑 짜짜로니 등등등을 봉지당 50원 정도씩 인하하기로 했고요. 네. 그 진라면 파는 오뚜기 그리고 팔도 등도 이제 인하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7월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네. 배경은 뭔가요? 첫째로 국제 밀 가격이 하락세래요.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엄청 뛰었었잖아요. 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 밀 가격이 반값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평년보다 높긴 하지만, 다만 라면 회사도 유통 단계를 거쳐서 사기 때문에 원료비가 절반까지 되는 거는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싸게 판다고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 결정적으로는 정부가 압박을 세게 했던 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합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번에 그 TV 나와서 아예 대놓고 압박을 했었고요.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공정위 조사까지 언급을 했었어요. 네. 공개적으로 압박한 게 이 정도니까 물밑에서는 훨씬 더 심하고 많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공정위 얘기 나오고 이러면은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죠.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가 출입 기자 통해서 그 식품 업계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원래 이쪽이 특히 더 동네 북이래요. 그러니까 아하. 산업 자체가 원재료 구해 와갖고 공장에서 가공해갖고 그 마트에다 팔아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가격 구조 자체가 뭐 사실상 오픈이 돼 있고, 그러니까 뭐 이윤 생겼을 때 티가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뭐 아하. 영업 비밀이라고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가 만약에 지금처럼 뭐 공정위, 식약처, 뭐 국세청 이런 것들 동원해서 조사한다고 하면 연 매출 자체가 크게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맞춰줄 수밖에 없다라고 볼멘 소리를 한다고 하고요. 다만 반론도 있긴 합니다. 요건 이제 학계나 소비자 단체 쪽에서 하는 말들인데, 우리나라 식품업계가 그 독과점이 너무 심하대요. 카르텔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나눠 먹기가 가능하고 담합이 가능하고, 네. 그러다 보면 시장 가격 자체가 수요 공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일종의 담합 같은 게 있다 이 말이군요. 네, 정부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네. 예. 일단 뭐 가격 내린다니까 지금 뭐 들으시는 분들은 다 좋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의 정책 기조 이런 네. 것들을 봐야 돼요. 기사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6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인데 제목이 전두환 정부 최대 파워 물가 정책국 지금도 통할까, 이런 건데 기재부 고위 관료가 물가 정책국을 부활시켜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기재부에서 얼마나 지금 물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게 70년대 박정희 때 만들어져서 80년대까지 계속 유지가 됐던 이 물가 정책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이게 분기별로 전두환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물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개별 품목까지 딱 찍어가지고 이거 내려, 이거 올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뭐 이제 위기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 이 물가가 내릴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노무현 정부 때 없어졌거든요. 물가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완전히 빠지는 뭐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거를 개별 품목에 대해서도 개입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어느 정도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선탁이잖아요. 예. 잘못하면 관치처럼 느껴질 수 있고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아니지 이 정도는 개입해서 지금 뭔가 잘못 돌아가는 걸 잡아줘야지. 요 선타는 게 굉장히 애매한 건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이미 꽤 이게 오래됐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2월에 소주 가격 인상 이제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맥주 가격도 세금이 인상되니까 그때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소주하고 맥주가 싹 인상을 안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시멘트 가격도 지금 이제 들썩이고 있어요. 2년 동안 한 4차례 인상이 됐거든요. 국제 원자료 가격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원희룡 장관이 개입을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지난 16일에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격까지 이제 개입을 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더 이제 이거 좀 올라가 보면은 이제 금융권에 대해서도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를테면은 뭐 초과 이익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장사 뭐 이런 이자 거. 장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융권은 공공재다, 은행은 공공재다. 그리고 과점적 시장 구조에 따른 비정상적인 이익이다라고 하고 금감원정도 약탈적 이익이다. 뭐 이런 표현도 막 썼거든요. 네. 이게 맥락들이 보면은 최근에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초과 이익은 범죄다. 사실은 이게 비슷한 다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문제는 이 정부의 기조랑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자율로 맡기겠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후보 시절에 선택할 자유, 밀턴 프리드만의 어떤 극단적 시장 자유주의를 예찬했던 사람인데 딱 대통령 되니까 이게 이재명인지 윤석열인지 모르겠다. 이재명의 억강부약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얘기들도 시장에서는 볼멘 소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기업에서 나오겠죠. 기업에서 네.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경이 오늘 사설을 썼어요. 매경은 이제 기업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건데 과도한 시장 간섭이다 얘기를 하면서 정부가 이렇게 개별 품목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예 기업들은 10% 올릴 거를 미리 20% 올려버리고 깎일 그런 거 다음에 생각하고? 깎일 거 생각하고 올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또 이제 재계 볼멘 소리도 있고. 딱 그게 제게 입장이네요. 예, 지금. 예. 그리고 지금 근데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유기섭 사무총장은 라면값 하나 내린다고 서민들의 생계 부담이 덜어진다는 생각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서민들은 물가 폭등으로 엄청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또 해서 또 뭐 노동자들은 반기고 있고 약간 뭐 이런 이제 복잡한 이제 기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선에 네.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 올릴 때는 가격 올릴 때는 쑥쑥 올리고 가격 인상 요인이 사라졌는데 내리는 건 찔끔찔끔. 우리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특히 뭐 석유값 이런 거. 그래서 개입을 해야 이유가 있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개입과 그렇지 않은 개입을 잘 구분해서 선타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아무튼 라면값은 내린다는 거죠. 다음으로 명분 가죠. 싸움이 될 텐데 네. 어쨌든 지금 밀 가격이 내렸다는 걸 명분으로 들어서 그 다음 단계는 이번에 이거 라면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제과 제빵 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예측이 밀가루 나오고 얘기이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예. 다음으로 가죠. 문재인 간첩 잇따른 막말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으로 표현한 사람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박인환 위원장이었죠. 정확히는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저는 문재인이가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듣겠습니까? 간첩 진영인데 뭘 듣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허허.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 민주당이 다 간첩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디 그냥 태극기 집회 참여자가 했으면은 뭐 그러려니 할 텐데 이분이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네. 검사 출신인데 그리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랑 국정원 퇴직자들 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 여기서 얘기를 한 거고 이분이 토론자로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계속 일파만파 되고 있는 거고요. 예. 막말이 어제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네. 이태원 참사는 피해자들이 몰 주위로 너무 많이 모여서 참사가 난 거다. 그러니까 주의를 똑바로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 탓을 한 거예요. 이게 이태원 참사 특별법 빨리 제정하라고 국회에다가 인권위가 의견 내는 거 논의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해서 빈축을 샀었고요. 예. 요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되는 발언을 한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에요. 판사 출신인데 최근에 동성애자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데 동성애자를 향한 혐오 발언을 했다가 또 빈축을 샀었고요. 뭐 군 그 신병훈련소 관련해서도 또 빈축을 사는 워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 관련해서 인권위 내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권위 회의가 봉숭아 학당이 된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든다. 그러니까 현병철 위원장 시절 이때가 이제 인권위에선 최악으로 지금 기억이 되고 있던 시절인데 그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데가 아니라 인권위인데 거기서 나온 인권위원회 발언이 예를 들어 군 신병훈련소 관련해서는 낮에 훈련 시간에는 많이 괴롭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신병훈련소가 동기들끼리 같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 훈련하는 때는 그렇게 괴롭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거예요. 괴롭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사실 인권 감수성이 사실 아주 문제가 있는 발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인권위가 맞느냐라는 얘기가 인권위 내부에서 나온다 그 얘기죠. 네. 근데 이게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권위원이 11명이거든요. 네. 지금은 현 여당 쪽이 소수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충상 위원 같은 목소리가 더 힘을 받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구성이 여당 쪽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 커질 거고 특히 내년 8월이면은 지금 위원장 임기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 이충상 위원도 차기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권익위랑 방통위 이런 데서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인권위도 어떤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김준 에디터. 뭐 다른 네. 것보다 이제 문재인이 간첩이라는 걸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뭐 간첩 진영이다. 이런 이야기. 요런 게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이게 새로운 게 아니죠. 이런 주장들이 예를 들면은 예전에 고영주 변호사 이제 네. 박문진 이사장 했었죠. 이분이 2013년에 시민단체 이제 신년 할애회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임을 확신한다 본인이 얘기했다가 이게 1심, 2심에서는 유죄가 나왔다가 3심에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본인이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걸로 최종 무죄가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자유민주당 대표라서 요즘 현수막 지나가다 보면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은 나라 곳곳이 간첩으로 득실되는데 국정원 수사권 폐지가 웬 말이냐 뭐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최모 부산대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대선에서 2017년 대선이죠. 간첩 두목, 빨갱이, 탄핵 음모를 일으킨 주범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건 이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문재인은 간첩이고 민주당은 빨갱이다라는 간첩을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항상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장을 맡았다. 예, 장을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런 것들을 공공하게 하는 거는 이게 기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해도 된다. 예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 5.18 폄훼 발언이 막 뛰쳐나왔던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해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런 지금 이념적인 치우침이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랐다. 이거를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인권위원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최저임금이 또 파행.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논의하는 곳인데 계속 파행이에요. 네, 어제가 8차 전원이었는데 네. 노동자위원 8명 전원이 퇴장하면서 파행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노동자위원 정원은 9명이거든요. 네. 근데 한 명이 지금 공석이에요. 예, 예. 그 한 명이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 고공농성 하던 그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막 진압되고 폭력 진압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과정에서 구속됐던 그분인데 정부가 이 사람이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해촉을 해버렸어요. 네.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후에 금속노련의 아예 김만재 위원장을 신임으로 추천을 했는데 예, 예.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왜요?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촉된 자리에 다시 채울 수가 있냐. 아. 라고 하면서 안 받아들였고 이걸 두고 노동자위원 측에서 그거 왜 안 받아주냐. 정부가 이 어떤 최저임금 심의 자체에 지금 개입하려는 거 아니냐. 이 김만재라는 사람은 예전에도 노동자위원 했던 사람인데 왜 그러냐라고 맞서고 있고 그러면서 어제 퇴장이 됐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런데 법정 시한이 언제까지? 내일까지 아니에요? 내일까지요. 내일까지죠? 근데 요 내일 넘길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 제도 자체가 사실은 1988년에 도입된 이후에 이 시한을 준수한 게 9번밖에 없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다시 한번 불명예를 쓸 것 같습니다. 김준일 에디터. 예. 뭐 차등적 적용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결국 파행까지 갔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제 경영계에서 얘기를 한 거는 9,620원 올해랑 동결이다. 왜 그 근거는 뭐냐면은 차등 적용이 안 돼서 가장 어려운 업종에게 맞추다 보면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거고 노동계에서는 이미 12,210원을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간극이 너무 크네요. 예, 간극이 뭐 한 2,800원 정도 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좁혀질 가능성은 없고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늘 구조 그렇죠. 뭐 그러니까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주목할 거는 어제 한국노총이 세종대로에서 10,000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결의대회 가지고 윤석열 정권 심판, 최저임금 인상, 뭐 이를테면 노동계약 저지하면서 요 최저임금 위원 얘기까지 나왔어요. 한국노총이 굉장히 강경하다 지금. 대정부 투쟁에 있어서 지금 결기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지금 노동계약의 전선은 최저임금 이후에도 계속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9,620원 대 12,210원. 어떻게 결정이 날지 관심 가지고 여러분 봐주십시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